좋은교사 연구실천 프로젝트 X의 어떤 의미, 좋은교사 운동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드라마 징비록에 아주 몰두해서 봤는데요. 거기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임진왜란 당시에 최대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에게 왜군을 총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은 이것은 적의 계략이 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고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이순신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을 시키려다가 이제 관직만 박탈을 했죠. 대신에 그 원균이 임명이 돼갖고 총공격을 했다가 거의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현장을 모르는 어떤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큰 재앙을 갖고 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저는 교육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한 70%가 수포자라고 하거든요.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거냐? 도대체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무능해서 열심히 안 가르쳐서 그런 것이냐? 아니죠.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선생님들도 우수하다 널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 이 교육과정이 문제인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교육과정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전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회 과목을 가르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압축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 교재보다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육 현장을 좌우하는 사람들은 현장 교사가 아니라 정치인, 관료, 그리고 교수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고 합니다. 교사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만 전달하면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관료들은 실적으로다가 학교를 평가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온갖 이런 형식적인 서류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문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그런 교수들이 학교폭력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겪은 일이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그 전문가 간담회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거기서 이제 이 정책을 위반한 팀이 우리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이 교우관계 회복 절차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정치인 또 관료, 교수 이런 분들이 어떤 실제로 학교를 좌우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그 때문에 교사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들의 책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떤 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의 교육 전문가인 우리 교사가 그 역할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교육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부의 관료가 574명입니다. 교육개발원의 연구원이 얼마가 있는지 헤아려 봤더니 300명이 넘어가지고 헤아리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매일 하는 일이 정책 연구하고 이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단체가 그러한 것들에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상근교사 끌어모아도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책 담당은 또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정보와 권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응하기에는 마치 이거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보다도 더 이거는 연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하건대 우리에게는 현장 교사 3,800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순신이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12척의 배로 적을 섬멸한 이순신처럼 우리에게는 3,800명의 헌신된 기독교사가 있고, 저는 이것은 감히 비유하건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괜히 이걸 듣기 좋은 그런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었듯이 저는 이 국가 관료 조직에 약점이 있는 반면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런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관료들은 여러 보직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에 비해서 우리들은 한 분야의 한 문제에 대해서 천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오래 그 문제를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한 10년 정도 그 한 문제를 갖고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어떤 관료나 연구자보다 훨씬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3,800명이 각 분야의 한 분야의 이 전문가가 된다면, 우리 앞에 발표한 선생님들처럼 그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이것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교육부나 개발원 등에서 나오는 그러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정책을 정당화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교수님들도 보면 가셨죠. 우리 교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구 실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 표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열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 프로젝트를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대부분 자기 돈을 내고 모입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이 휴일도 반납하고 여기 다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매우 저렴하게 연구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셋째로는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현장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잘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그 연구자들이 현장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들과 래포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연구 대상자들입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현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눈치 봐야 될 상부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장관과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분들의 신기를 거스리는 그런 연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반 연구 단체 같은 경우도 연구비 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끓이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학생, 학부모, 교사만 보고 가면 됩니다. 양심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양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또 교장 눈치는 좀 보지만 장관이나 정치인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뭐 교육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장관도 그냥 대놓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사가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편 우리에게는 이 복잡한 조직 이런 그 청청시야가 없습니다. 일반 대기업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게 결제 과정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바로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바로 채택되는 그런 단순 관계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우리에게는 사회적 신뢰가 있다.
이건 뭐 좀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얘기지만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끼기에 좋은교사 운동이 이 교총 정교조보다 신뢰가 높다 뭐 이런 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느낌만은 아니고 뭐 크게 이 권력은 크지 않지만 신뢰도는 있다. 그리고 이 신뢰도는 곧 영향력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사무실로 와서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자 그런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모 단체 같은 경우는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입법 과정에 상당한 그 애로사항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그 신뢰, 어떤 우리의 기본 기조인 자기 희생적인 실천에 기초한 이러한 운동이 사회적인 신뢰를 획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어떤 것과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 신뢰 위에 우리의 어떤 컨텐츠가 실린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 사람들이 좋은 교사 운동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또 국회나 교육부, 교육청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더가 생긴 것이 우리가 사회적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NGO와 또 갖고 있고 또 뭐 청주교대 이런 학계와의 네트워크도 있고 또 뭐 기독교계와의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교사 운동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교육의 흐름을 많이 바꿔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발표한 분들이 우리 교육계의 흐름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교육 난제들이 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배움이 고통이 되고 학교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들의 에너지를 너무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관료주의적 학교 문화가 있습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 이 사이에 또 막혀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상근 교사 몇 명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난제들을 남들이 해결해 주겠거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중심입니다. 국민들은 교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3,800명의 회원들이 좀 개미 떼처럼 일어나서 이 교육 난제라고 하는 큰 산을 들어올리는 그런 한상을 봅니다. 고사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태형산과 왕옥산은 사방 700리의 높이가 만 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공이라는 노인네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그 산 앞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우공이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나와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이 험준한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면 우리가 남쪽으로 바로 직통해서 다닐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모두 찬성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당신의 힘으로는 이 조그만 언덕 하나도 깎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큰 산을 깎아서 흙과 돌들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저쪽 발의 끝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하고 우공은 짐을 쌀 수 있는 자녀 셋을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로 담아서 발의 끝에 운반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웃집에 사는 과부의 7살 난 어린 아들도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동참을 했대요. 겨울과 여름이 바뀌는 동안 한 번 왕복을 했습니다. 그때 지수라는 사람이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다.
당신의 남은 생애와 힘으로는 풀 한 포기도 없애기 어려운데 그 많은 흙과도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자 우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당신 생각이 막혀 있어 그 막힘이 고칠 수가 없는 정도구려. 과부의 어린아이만도 못하구려. 내가 죽더라도 아들이 있고 또 손자를 낳으며 손자가 또 자식을 낳으며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손자를 낳으면 자자손손 끊기지를 않지만 산은 더 커지지 않으니 어찌 평평해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소. 그러자 하국의 지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상제가 감동을 해서 두 산을 업어다가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주의 남쪽과 한수의 남쪽에는 언덕조차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덤벼들면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2년 동안 1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100개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1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돈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싶지만 11조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연구 성과는 1,000만 원짜리 연구물보다 훨씬 더 알찬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것이 착취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착취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착취를 당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진가산점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는 영수증 같은 그런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내용으로 승부하자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잠깐 들어가서 어떤 주제를 그렇다면 연구를 해야 되느냐. 간단히 답을 하자면 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독증 학생의 실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 제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편집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어떤 교육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현장 교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대상을 파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교육부나 교육청이 하지 않는 연구이면 좋겠다. 어쩌면 거기서 하기 싫어하는 연구 중에서 진짜 연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혹은 기존의 교육부와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교사 운동의 우선순위와 부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의 기쁨, 평화로운 관계, 소명의 발견, 자유와 책무, 또 교육기회의 균등 이러한 가치들에 부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흐름들과 부합하는 연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교육 현장에 뭐가 문제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받아서 정리를 해서 50개의 연구 주제로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자료집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 외에도 중요한 주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 주제를 앞으로 우리들이 더 찾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가 성립이 되려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관심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리서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구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연구 신청서 마감 날인데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청 면접을 하게 될 겁니다. 면접을 통해서 연구 주제의 적합성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25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25개를 선정한 것은 이제 100개니까 2년 동안 한 학기씩 나눠서 25개씩 했는데, 일단 뭐 잠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입니다. 물론 전문 멘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 수치는 조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훨씬 넘어서 들어오면 우리가 다음 학기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이 연구를 지원하는,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들과 연결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2일, 6월 18일에 전체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고요. 혹시 이 중에서도 우리 연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 날짜를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가 종료되고 나면 이러한 것들을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잡지와 단행본을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컨텐츠는 뭐 영상으로도 제작할 수 있겠죠. 논문의 어떤 형식적 엄밀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보면 뭐 각주를 어떻게 다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잘한 것들은 저희가 다 도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우리 연구 실천 프로젝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이 교사의 성장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제를 붙들고 탐구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보는 그 관점이 보다 깊어지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깨우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 그러한 기쁨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움의 기쁨,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칠 때도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대 교육 문제 해결의 주체가 현장 교사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능동적인 연구자로서의 교사로 함께 성장하는 큰 흐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200여 명의 교사뿐만 아니라 좋은교사운동 회원 3,800명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흐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